예, 지금 우리가 4차 했을 때는요, 한 1년 만에 결정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2년 5개월이 다 됐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yeschange.org에서 지금 막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서명 운동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 첫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해서 이제는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빨리 결정이 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설명을 지금 들으면서 조금 더 몰랐던 건 많이 알게 됐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들 학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하면은 공적 여러 가지 그 직업에도 그 많은 직업에 이렇게 어플라이 할 수 있고 뭐 여러모로 좋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제가 가서 지금 가서 만약에 네 엄마나 아빠나 어떻게 돼서 네가 그냥 어떻게 저기 복수 국적자가 됐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거기에서 오는 그 불이익을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이 엄마의 그 편지를 보면서 읽어보면서 정말 같은 엄마라서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여성들은 24세인가 24세에 자동 말소된다고 한번 그러셨어요. 예, 그 자동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언제? 2010년도에. 2010년에. 예. 그럼 그 이전에 있던 애들은 제가 연도를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복잡해서 저도 항상 봐야 돼요. 지금 자동 말소가 없어지는 바람에요. 여자일 경우에는 1988년 5월 4일생 포함해서 자동으로 이중구속이 됩니다. 88년. 5월 4일생 이후.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것도 18세 이전에 못하면은 여자들은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신청만 아무나. 예.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18세 넘었어도 지금이라도 이제 신청을. 예, 여자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함정이 뭐냐면요. 국적 이탈을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아까 그 몰레이브 엄마가 얘기했듯이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국적 이탈하려면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출생 신고를 하면은 이중 국적의 증거가 나와요. 왜 그런 쓸데없는 절차를 하게 하는지. 그리고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공개는 안 했는데 지금 공개 마저 하면은요. 한국 영사과에서 한국 방문하려면요. 여행 허가서 신청하면 돼요. 한국에 그 출생 신고하시고 그거 신청하면은 군대를 연기는 해줘요. 뭐 그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엄마가 전화하면 그걸 하라고 권장을 해요. 그러면 모르고 그걸 신청을 했다가 37세까지 국적 이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 국적 증거가 남아요. 그래서 저번 때 그 모 해군 장교가 그게 들통이 나서 문제가 됐던 상황.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편지를 읽지 않았지만 이 엄마는 20세에 되어서 한국에 출생신고하고 한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공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너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읽어준 그 학생은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출생신고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국 총영사관은 그런 출생신고를 하라고 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애들한테 불이익을 더 크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엄마는 제 얘기 듣고 지금 실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 판결을 내줘야 됩니다. 헌재는 그렇게 언제까지 판결을 해야 되나요? 한번 이렇게 접수가 된 사건은 그 기한은 있나요? 제 추측은요. 저한테 대통령 그 탄핵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지금 정도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했듯이 헌법재판소가 자기 모순을 스스로 수정해야 되는 그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로 여러분께서 이걸 도와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4차 판결 때하고 지금 5차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변화가 있죠? 예,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전에는 뭐 보수가 더 우세를 해서 5대 4였는데 지금 전에는 공직 진출에 대해서도 아주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그동안 여론 조성이 미주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공직 진출이 막힌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영사과에서도 홍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공직 진출 안 되니까 국적 이탈해라.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해요. 그리고 통보를 14년 동안 안 했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 일간지에 전면 광고 선천적 복수 14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멀베이군 같이 아버지가 미국 사람은 영어로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흉내 내려다가 오히려 증거만 더 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가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것을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홍준표법은 악법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럼요. 그러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왜 홍준표법이 악법이냐면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0일까지 국적 이탈을 안 하면은 병역 의무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만 37세까지 국적 이탈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홍준표법의 함정이 뭐냐면요. 홍준표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미주동포 2세들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1988년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한국의 호적에 올리지 않은 사람은 병역과 무관했어요. 근데 홍준표법이 통과되면서 그 시행령이 뒤에 모르게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해외 동포 2세가 다 거기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법을 개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 대통령 시행령 그것을 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한국의 호적에 올려 있지 않은 사람은 자동 말소가 돼야 돼. 옛날처럼.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제1동포가 그걸 반대했어요. 왜 우리 국적을 뺏어가냐, 우리 달라. 그래서 재외동포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일본 동포들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게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면 홍준표법 전체에 대한 위헌 판결입니까? 이 조항에 대한 이 조항에 대한 거죠, 일단. 이 조항만 적용돼요. 예. 그 조항을 통해서 법이 다시 개정되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 여성 자동 말소 없어졌던 거 여성 것까지도 좀 타치해줘야 돼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의사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호적에 올린 애들은 못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37세까지 국적 이탈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정치인들 요새 미주중 그 사람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태어났을 때 부모 신분이 뭔지 제가 가슴이 조마해요. 일 터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지금 소송 대국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마지막 멘트 다시 한번 왜 한국이 소송 대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중국적 이슈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으로 출마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너 한국 이중국적 아니냐? 지금 그 텍사스의 상원의원 그 사람은 캐나다 국적이 나와가지고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중국적이 미국에서 시비가 된다. 한국에서도 시비가 되듯이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한인들이 피해를 볼 경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최초 연방 하원의원이 다시 돼서 민주당의 그 앤디 킹 나이가 거의 보더라인이에요. 제가 더 이상은 아직 하지 않겠지만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 터지기 전에 빨리 고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변호사님 일반 동포들이 여기 텍스를 공감을 하거나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 캠페인 정리하시는 거. 예. 지금 예스 change.org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그 학부모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기자회견 끝나면은 우리 축구위원회가 미국 전국망으로 확대돼서 결성을 하고 계속 우리가 활동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 웹사이트를 많이 홍보해 주시면 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5차 헌법소원 하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해서 저걸 잠시 문을 닫았었어요. 그때 참 후원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하느라고 왜냐면 결정이 너무 늦어서 이제는 저걸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많았는데 그걸 문을 닫았다가 다시 지금 열게 된 상황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전에 이렇게 판결 내용을 뒤집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번째인데 소송을 4번 다 이렇게 이제 부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계기에 이거를 기존의 법정을 바꿔서 이렇게 뒤집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결정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전 때도 그래도 5대 4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미주동부에서 자꾸 이렇게 한국에 또 청원도 하고 이런 흐름을 보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기서도 많이 하듯이 각 위원이라든가 편지 보내기, 내로 보내기 하잖아요. 그런 거로는 정리하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은 말씀인데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시사성 있게 의원들 2명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나서 주셔야 되는데 법사위원 근데 전부 다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원조의 미국 연방정부에서요. 특히 이제 아주 세큐리티가 강한 그런 국무부나 국방부 그런 데서 보면은 ES라고 했다가 아마 굉장히 거의 맨 처음에 리텍스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제 아들은 사실 개인적인 문제지만 국무부 인턴을 좀 하고 있는데 걔는 국제기타를 다 했거든요. 근데도 한국 관련 일을 안 시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이게 심각해요. 근데 뭐 이거 하지도 않고 이거 이중국적이라고 했다면은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서는 더 심한 거고 이중국적은 무조건 뭐 그냥 리젝트할 거예요. 아주 극비에 일하는 사람들 저한테 많이 그렇죠. 제가 공개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더 심하죠.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나라가 극히 적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하고 뭐 거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도 국적 유보제예요. 그러니까 일본 동포가 해외에 살면서 일본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자동 맞소예요. 근데 한국은 그 원정 출산 그 잡을 내다가 빈대 잡을 내다가 초과상당 퇴원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이렇게 보면은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부정적 공인정서 또 그렇게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지금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한국에 이중국적 제도가 없잖아요. 없는데 이 이중국적자라는 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형적으로 생겨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병역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한국이랑 비슷하잖아요. 병역을 거기는 이중국적을 인정을 인정을 하죠. 하죠. 이스라엘.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때 뭐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공직 진출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잖아요. 네. 일단 여러분께 와주셔서 감사하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